기술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3편은. 시황도 기술적이 있다. 무슨 얘기야?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잖아요. 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이런 걸 보시게 되잖아. 그지? 보시잖아. 그러면 그것은 무엇에 의해 만들어지냐 이거지. 그지? 그걸 알아야 돼요. 물론 코스피 200개 종목의 어떤 종합적인 가격을 위해서 종합주가지수가 만들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파생이라는 게 있어요. 파생. 예를 들어서 종합주가지수는 뭐 업종별로 뭐 IT, 뭐 전기, 전자, 운송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금융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 안에 업종별로. 근데 그 각 업종에는 파생이라는 게 있어요. 예. 즉 선물 매매라는 게 거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 차트가 시황보다는 조금 앞서가거나 아니면 시황이 조금 앞서가는 경향이 있어요. 즉 연결고리 관계가 너무 깊은 거야 얘들은. 즉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현재 IT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는 종합주가 지수 속에 IT, 그지? IT에 관련된 반도체라든가 이런 업종 지수가 있어요. 예. 걔가 영향을 갖는 거예요. 파생이. 그래서 이것이 종합주가지수에 반영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느 종목을 산다. 그러면 그 지수하고 관련이 없을까요? 정확하게 관련이 100% 적용되지는 않지만 관련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스피 지수를 차트를 여시면 그 밑에 돋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걔를 이렇게 누르시면 그 밑에 업종이 있어요. 차트를 열어보세요. 네. 그럼 주식 투자를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 힘들잖아. 어떻게 해야 돼? 큰 틀만 보면 되는 거야. 폭락이 있는지 없는지. 즉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나는 단타를 치는 사람이야. 그러면 한 달 뒤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할까? 이건 가질 필요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보지. 그지? 근데 나는 지금 주식 투자를 지금 이 기업의 주식을 사서 한 5배 정도 성장성을 가질 걸 예상하고서 주가가 한 5배 오를 걸 기대를 하고서 주식을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단발성으로 안 끝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이건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런 투자자는? 시장 전체가 2년 뒤 변동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야, 이 시장이 2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제 영상에 보면 2014년도에 그 코스피 지수는 얼마나 갈까 하고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네, 영상도 있고 카페 글도 남아 있습니다. 믿으셔도 돼요. 그랬는데 이것을 미리 분석을 해놨는데 미국 트럼프 정권 때 김정은을 만났잖아요. 하노이에서. 그 지수를 찍어요. 내가 선을 딱 거눴는데 거기까지 간 거야. 진짜로. 2600대를 그걸 찍더라니까. 이게 기술적인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게. 2년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지? 간다래. 가면 어디까지 가느냐지. 만약에 가면 얼마까지 간다. 이게 기술적이라는 얘기예요. 대단한 거지 이게. 그래서 이런 기술적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자가 자기가 나는 단타 치는 사람이야. 그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늘 장중에 움직이는 걸 보셔야 돼. 장중에 봐야 될 지수가 있다는 얘기죠. 단타를 치는 것도. 예. 코스피 지수라든가 아니면 선물. 예. 선물을 보셔야 돼요. 보셔서 시시각각 1분 단위로 시황이 변화하는 거를 미리 알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단타라도. 예. 근데 나는 지금 뭐 주식은 매수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보유 상태야. 얘를 뭐 중간에 뛰어내렸다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보유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얼마까지 간다니까 그냥 아예 들고 갈 거야,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은 기술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야, 10만원 간다니까. 얼마 전에 그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한 80 얼마까지 갔더라고.
내가 볼 때는 고점이 91만원 수계산을 못하시는 투자자는 것 같은데 10만 명 중 그 한 사람은 명 안 빼고 받았대. 모두가 못하십니다. 돈을 엄청 벌었는데. 사실입니다. 근데 얘가 수계산 빠졌어. 내용은 다음 영상에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고점에서 빠졌어. 내가 계산을 해봤어. 그 사람이 3억 5천으로 뭐 70억이 됐다나요? 야, 이게 20억이야. 며칠 동안 내려온 게 20억이야. 사람들이 이 계산을 안 해요. 네, 이거는 뭐 앞에 영상이 많으니까 주식을 들고 와서 만약에 위로 향해서 주가가 만약에 2배 이상 오르고 나면 조금만 빠져도 하루에 수익금이 엄청나게 오가요. 예, 그걸 계산 안 하는 거야. 기술이 있으면 팔고 재매수하면 그 사람은 20억을 더 벌었겠죠. 그죠? 그 무조건 사람들은 등락률만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감안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요? 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 기술적에서 지금 시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황을 봐야 돼요. 시황을. 네.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야, 지금 보니까 갑자기 전쟁이 났어. 코로나가 터졌어. 야, 세계 증시가 폭락할 것 같아 지금. 그럼 그 종목을 그냥 계속 갖고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탈을 해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이탈을 했다 다시 들어가는 거죠. 현금화 했다가 내가 산 가격 이하로 떨어질 건 뻔하니까 판 가격 이하로 떨어질 건 뻔하니까 판 가격 이하에서 다시 사서 가져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다시 사는 위치는 무엇으로 잡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술적이야. 내가 얘를 어차피 들고는 가는데 지금 보니까 뭐 전쟁에 코로나에 뭐 장난이 아니야. 세계 증시가 폭락할 것 같아. 보통 뭐 그런 정도면 주가가 보통 뭐 반토막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팔았어 일단. 네, 알아서 팔았어. 그럼 다시 들어가는 건 언제 들어가느냐 이거지. 똑같아요. 시황이 반등하는 타이밍을 미리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못하잖아. 그죠? 못하잖아. 누구한테 기대해야 되겠죠. 누구한테는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하지만 나는 기술적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종목의 기술적만 따질 게 아니라 시황적 요소라든가 이런 것을 안 했을 때는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대는데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나 게스트들이 방송에 게스트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시황은 좀 이따 좋아집니다. 또는 금리는 올렸다 떨어질 겁니다. 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태롭습니다.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황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나스닥 100이 지금 15,000을 돌파했는데 얘는 지금 빠지면 13,900까지는 빠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네. 1편에 얘기했듯이 뭐 삼성전자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타이밍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얘가 빠지면 얼마까지 빠진다. 또는 언제까지는 계속 하락할 것이다.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시장이 살아난다. 이런 개념이 없다는 얘기죠. 이걸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예.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을 선택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직접 하시면 되지만 못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얘기해 주는 라인을 붙들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살아남습니다. 자, 3편은 시황도 기술적으로 봐야 된다. 저는 아침 7시마다 SNS에 시황에 대한 걸 올려요. 예, 오늘 투매 나옵니다. 아니면 장중에 좀 있으면 투매 나옵니다. 그런 걸 올려요.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미리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얘기해 줄 때 저게 실제로 예언인가, 또 값이나 숫자를 정확히 표시했는가를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